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월드컵. 월드컵 한 경기 한 경기가 선수들에게나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아주 특별합니다. 월드컵 우승은 곧 세계 최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횟수로 92년째 맞이하고 있는 월드컵에서 우승팀은 아직까지 남미와 유럽 두 대륙에서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이 5번,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2번씩, 유럽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4번씩, 그리고 프랑스가 2번,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1번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한 팀들의 국가를 살펴봐도 세계 축구는 남미와 유럽이 서로 양분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월드컵을 우승하고 세계 챔피언이 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영원한 것은 아니며 다음 대회에서 부진하거나 의외의 팀에게 일격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이면서 아직까진 촉구에서 비주류 대륙인 아시아에서 월드컵 우승국들을 상대로 승리해본 적 있는 국가를 모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시듯이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첫 출전하며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전반 42분 박두익의 결승골로 이탈리아를 상대로 1대0으로 제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탈리아를 1대0으로 이김으로써 생성된 기록은 아시아 국가 최초 월드컵 승리, 아시아 국가 최초 다음 라운드 진출, 월드컵 우승팀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아시아 팀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이탈리아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북한은 포르투갈을 만나 전반전까지 3대2로 앞서 나갔으나 후반 3골을 연달아 허용하며 5대3으로 역전패 당하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북한은 이 대회 이후 44년간 월드컵에서 행적을 감춰오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966년 월드컵 8강전에서 맞붙었던 포르투갈과 같은 조로 편성되면서 그때 당시처럼 맹경기가 재현되나 싶었지만 시대의 흐름은 44년 전과 같지 않았고 포르투갈에게 7대나 쳐맞으면서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도 월드컵 우승팀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2002년 3월 한일 월드컵 데뷔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가졌는데요. 전반 4분 만에 디에고 포를란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전반 9분, 17분, 19분 3골을 연달아 퍼부으며 우루과이를 외진 골목길로 내몰았습니다. 후반 59분 우루과이의 만회골이 나왔지만 더 이상의 골문은 열리지 않아 사우디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우디는 2002 한일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아시다시피 실력은 없지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지구촌 대표 지갑전사 중국도 월드컵 우승팀 상대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앞둔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는 2006 독일 월드컵이 끝나고 지단의 은퇴 이후 유로 2008과 남아공 월드컵 지역연에서 나사가 대여섯 개 빠진 좀 아시간 상태였다곤 하지만 당시 프랑스의 피파 랭킹 9위, 중국은 84위, 나사가 빠져도 이름값은 무시 못하는 멤버를 데리고도 중국의 프리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기는 1대0 중국의 승리로 종료됐습니다. 안 그래도 암울한 상황인 프랑스였는데 이 경기로 남아공 월드컵 준비 과정에 찬물을 끼얹으며 본선에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러웠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월드컵 이전과 대회 중에서도 감독과 선수들 간의 불화로 인한 소패가로 조직력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프랑스는 1무 2패 족골지로 남아공 월드컵을 마감했습니다. 축구 좀 하면 여지없이 깝치는 일본은 월드컵 우승팀을 상대로 4번이나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 8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서로의 난타전 끝에 일본이 5대3으로 승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반 15분 일본의 마에조노가 프리킥 선취골로 난타전의 시작을 알렸고 8분 뒤 레코바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뒤 또다시 3분 뒤에는 미우라가 역전골을, 전반 막바지 42분에는 타카기의 추가골로 3대1로 전반을 마무리합니다. 후반 68분에는 미우라가 또다시 골을 집어넣고 점수는 4대1. 73분 아브레우의 만회골, 4분 뒤 77분 레코바에게 추격골을 얻어맞아 점수는 4대3 한 골 차이까지 우루과이가 따라 붙었습니다. 시간상으로도 동점골은 물론 역전골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84분 오카노가 우루과이 극장사전 사단골을 넣고 더 이상은 득점은 나오질 않아 일본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5대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 10월 남아공 월드컵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하고 어깨뽕이 그대로 찬 상태였던 일본은 사이타마에서 아르헨티나와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해 월드컵 8강전에서 독일에게 4대0으로 대박살이 났었지만 스쿼드만큼은 아주 탄탄했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테베스, 메시, 밀리토, 데미첼리스, 마스테라노, 캄비아소, 에인세 등이 선발 출전하였고 디마리아, 라베지, 이과인은 경기 중 교체 출전하였습니다. 전반전 메시를 필두로 아르헨티나가 공격을 이끌어 나갔지만 선제골은 일본이 먼저 넣었습니다. 하세베의 중거리 슈팅을 골키퍼 로메로가 막았지만 공이 오카자키 앞으로 떨어져 그대로 밀어넣으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하게 맞서며 전반에 넣었던 선제골을 그대로 지켜 1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 10월 2011 아시안컵 우승 이후 퇴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일본은 프랑스 생드니에서 홈팀 프랑스와 친선 경기를 갖게 됩니다. 저 당시 프랑스 대표팀은 유로 2012에서 실패를 맛봤지만 그래도 2010 남아공 월드컵 때보단 상황이 조금은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공격진 벤제마, 지루, 메네즈를 필두로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일본의 수비진을 흔들어 놓았고 일본은 수비하기에 급급했지요. 후반전에는 리베리까지 투입하며 일방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아닌 일본이 먼저 선취 득점을 했습니다. 0대0이 신기할 정도로 열세에 놓여있던 일본은 후반 43분 프랑스의 코너킥을 막아내고 빠른 역습 단 한 방에 카가와가 프랑스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는 1대0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났고 프랑스는 홈에서 몇 수 아래였던 일본에게 패배하며 씁쓸한 맛을 봐야 했습니다. 참고로 저때 당시 프랑스 감독은 지금도 프랑스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디디에 대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10월 일본 기린컵에서 우루과이와 사이타마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어깨뽕이 또 차오른 일본은 경기 시작 초반부터 우루과이를 몰아쳤고 전반 10분 미나미노의 선제골, 전반 28분 게레이로의 동점골로 1대1 승부의 균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전반 36분 오사코의 달아나는 골로 전반을 2대1 일본이 앞선 채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57분 카바니의 동점골로 또다시 승부는 2대2 균형을 다시 맞췄지만 곧가로 2분 뒤 도안 리츠의 골, 7분 뒤 미나미노의 추가골로 일본이 우루과이를 상대로 4대2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후반 75분 로드리게스의 추격골로 한 골 차이까지 따라붙었지만 더 이상 득점은 나오질 않아 일본이 4대3 승리를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1996년 일본과 우루과이 경기 양상과 많이 흡사한 경기였네요. 아시아 축구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는 월드컵 우승팀 상대로 5번의 승리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부터 끝판왕 국가를 잡아냈는데요. 바로 1999년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 호나우두는 한국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해 피파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히바우두를 포함 카푸, 제후베르투, 주니뉴 등 아주 무서운 형님들이 선발 출전했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브라질의 파상 공세로 이어졌지만 의외로 우리나라도 브라질에 맞서면서 주눅들지 않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후반 44분 최성영 크로스가 김도훈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었고 이 슈팅은 그대로 브라질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경기는 1대0 한국의 승리로 종료되었고 이 경기는 아직까지도 아시아팀이 브라질을 이긴 유일한 경기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많은 국내 팬들이 알고 계시듯이 2002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연장 혈투 끝에 2대1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었죠. 당시 조별련에서 크로아티아에게 패배하고 멕시코와 도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해 지주 2위였던 이탈리아의 상대는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뚝딱 패고 지주 1위로 올라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반 18분 크리스티안 비에리의 똑배기골로 먼저 앞서 나갔던 이탈리아. 그리고 후반 88분 설기현의 기적같은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 후 경기 종료가 3분밖에 남지 않은 연장 후반 117분 이영표의 크로스를 안정환이 헤딩으로 밀어 넣으며 경기는 골든골로 그대로 종료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사상 첫 16강을 넘어 사상 첫 8강이라는 업적을 달성했고 이탈리아는 월드컵에서 남조선과 북조선에게 각각 패배를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축구 최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2004년 12월 부산에서 열린 독일과의 친선 경기였습니다. 2004년 당시에 우리 축구 대표팀은 암울한 상황 그 자체였는데요. 2004년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이란에게 4대3으로 패배하고 레바논, 몰디브, 베트남과 함께 편성된 2006 독일 월드컵 2차 예선도 힘들게 통과하며 간신히 최종 예선에 진출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친선 경기를 가지기 3일 전
일본과 경기를 가졌었고 이때 일본을 3대0으로 흠씬 두들겨 패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경기할 때 쯤에는 시차 적응도 됐고 컨디션 상태도 최상이라 최정예 멤버들로 이루어진 스쿼드를 한국전에 출전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타두리와 조재진을 제외한 선수들이 국내파였고 아테네 올림픽 8강 멤버가 9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유망주 위주로 스쿼드를 이뤘습니다. 전반 16분 김동진의 벼락같은 슈팅으로 독일 최정예 상대로 1대0으로 앞서 나갔지만 25분 발락의 절묘한 프리킥에 동점골을 허용하고 두 팀은 1대1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71분 지금도 회자되는 대박이야 부지의 환상 발리슈스로 다시 앞서가는 데 성공. 후반 85분 핸드볼 파울로 독일에게 PK 찬스를 내줬지만 이훈재가 발락의 PK를 막는 데 성공. 그리고 2분 뒤 역습 찬스에서 조재진의 추가골까지 더해 최정예 독일을 상대로 3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4년 전 여름 최고의 순간이었죠. 다시 한번 독일을 만나 2대0으로 승리했었는데요. 그것도 월드컵에서요. 많은 축구 팬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연에서 상당히 고전하며 간신히 본선에 진출하였고 하필 본선 상대도 전대회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때려잡고 우승한 깡패, 16강에는 무조건 진출하는 깡패, 플레이오프에서 이탈리아 태고 올라온 깡패, 각 지역구에서 한가닥한다는 갱단들과 한조에 속하며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많은 축구 팬들이 주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첫 경기 스웨덴에게 1대0으로 패배하였고 2차전에서는 멕시코에게 2대1로 패배하며 2패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마지막 상대는 전대회 우승국이자 러시아 월드컵 우승 후보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이름에 맞지 않게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도전하였습니다. 첫 경기에서 멕시코에게 1대0으로 패배하였고 2차전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토니 크로스의 득점골로 스웨덴에게 간신히 2대1로 승리하였죠. 더군다나 16강 진출을 위해선 최종전 한국전 승리는 필수이며 최대한 많은 점수를 내 이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기는 예상대로 독일이 공세를 펼치며 한국을 압박했고 우리나라는 우주방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끈질긴 수비와 조현우의 신등인 선방으로 쉽게 점수가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급해진 독일에게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시간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 3분 손흥민이 짧고 낮게 올린 코너킥이 토니 크로스 앞에 떨어졌는데 당시 니클라스 줄레에게 패스한다는 것이 그대로 알을 까버렸고 그 뒤에 있던 김용건이 받아 슛을 날려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3분 뒤 다급해진 독일은 골키퍼 노이어가 몸도 안 잠그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 공격에 가담하는 상태에서 주세종에게 볼을 빼앗겼고 그대로 노이어의 한번론까지 공을 멀리 차 뒤에서 달려들어오던 손흥민이 마무리를 하며 점수는 2대0으로 벌어졌고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경기로 우리나라는 디펜딩 챔피언을 꼽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자 1999년 브라질전에 이어 피파 랭킹 1위 팀을 상대로 두 번째 승리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독일의 역대 전적이 4전 2승 2패 백중세를 보이고 골득실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상대로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겼다면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이었는데 멕시코가 스웨덴에게 3대0으로 져버리는 바람에 16강은 아쉽게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이병식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고 파울로 벤투를 선임한 우리 축구대표팀은 2018년 10월에 서울에서 벤투 감독 부임 후 세 번째 경기를 우루과이와 갖게 됩니다. 경기 내 우루과이를 상대로 압박을 하며 괜찮은 경기를 펼치던 대한민국은 후반 17분 박스한 돌파를 시도하던 황의조가 우루과이의 코아테스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획득했고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지만 골키퍼 무슬레라 선방에 막혀나왔고 그 막혀나온 공을 황의조가 다시 구석으로 차 넣으면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7분 뒤 위험지역에서 김영건이 수비를 하다 미끄러 넘어져 토레이라가 공을 낚아챘고 김승규를 피해 그대로 배신호에게 패스하며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34분 손흥민의 코너킥을 서현준이 헤딩슛으로 연결했고 이것이 카바니의 발에 맞고 골대 앞에 있던 정우영에게 굴러가면서 그대로 득점하며 2대1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기를 잘 운영하며 2대1 대한민국이 승리를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우루과이 상대로 사상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월드컵 우승팀을 상대로 승리해본 아시아 국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